앞서 전해드렸듯 화재를 피해 일가족 3명이 아파트 발코니에 매달렸다가 추락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어제 있었는데요. 1992년 7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여서 세대 간避難을 위한 경량 칸막이는 없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베란다가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부산 계금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4시 15분쯤. 불이 나자 50대 베트남 국적 장모와 40대 사위, 4살 손자가 베란다 밖에 매달려 있다 추락해 장모와 사위가 숨지고 손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저 시래기 밑에 막 붉은 불이 팍 타고 있는 게라요.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장모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 손자를 안고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베트남 국적 아내는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이웃에게 과일을 나눌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터라 주민들의 안타까움은 더 컸습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과일도 팔다 남으면 뭐 경로당의 어르신들 잡수라고 갖다 준다 돼. 주택건설 기준 규정에 따르면 대피할 수 있는 세대 간 경량 칸막이는 1992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지난 1990년 7월 사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아파트는 그 세대 간의 경계벽 개정 이전에 사업 승인 허가가 났기 때문에 법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역 작은 방에서 최초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왜 불이 커질 때까지 대피를 못 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도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방차가 2.7km 떨어진 119 안전센터에서 현장 도착까지 9분 걸린 것과 관련해 불법 주차 차량으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NN 김민웅입니다. 한 용감한 해양경찰관이 한밤중에 맨몸으로 400m를 헤엄쳐 바다에 빠진 여성을 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해경 여러 사고 현장에서 맹활약한 해군 해난구조대 SSU 출신이었습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0시 반쯤. 수심이 얕아 배로 접근이 힘들자 한 해경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에 나섭니다. 200m를 헤엄쳐 가까스로 50대 여성을 구한 뒤 다시 갯바위로 돌아옵니다. 거의 10m. 하지만 역방향인 조류 탓에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 사력을 다해 갯바위에 다다랐지만 이번엔 너울성 파도가 몸을 덮칩니다. 한 번 더. 조심. 오리발과 수트도 없이 왕복 400m를 헤엄친 이는 울산 해경 기장 파출소 소속 박철수 경사. 구조 뒤 탈진한 박 경사는 근육경련과 전신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영 선수와 해군 해난구조대 SSU 출신인 박 경사는 해경에서도 손꼽히는 베테랑 해상구조대원입니다. 오리발 이런 거 신고 했으면은 그나마 좀 나았을 수도 있는데 오리발 신을 그 시간조차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솔직히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네. 박 경사는 지난 2019년 울산 연퍼부두 선박 폭발 사고 때도 맹활약해 특징과 함께 공무원상을 수상했습니다. KNN 김성기입니다. 하동군이 10년 넘게 표류 중인 갈사만 산업단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선산업에 묶인 사업 영역을 2차 전지와 우주항공산업 등 미래산업으로 확장할 계획인데요.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하동군 금성면 갈사만입니다. 바다 위에 매립하려다 멈춘 거대한 뚝이 세워져 있습니다. 축구장 약 790개, 560만 제곱미터 부지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 현장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본격 진행됐지만 조선 경기 침체와 국제 금융위기에 부딪혀 곧바로 좌초됐습니다. 사업 실패를 두고 옛 대우조선해양과 벌인 수백억 원대의 소송전과 이자 부담은 하동군 재정을 전국 최하위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갈사만 산업단지의 전체 공전율은 약 14%에 불과하며 결국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아 현재 모든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동군이 갈사만 산단 정상화를 위한 새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조선 해양 플랜트에 묶여있는 사업 영역을 2차 전지와 우주항공, 에너지 산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연구 영역 결과를 포함한 사업 시행자, 투자 제안서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갈사만 산업단지를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사업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는 재해 환경 교통 영향 평가를 다시 통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투자 기업이 없으면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계속 더 씌우게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스케치부터 잘못된 것을 과연 뭐가 잘못됐는지를 냉정하게 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새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동군은 다음 달 말 최종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업계획 변경과 기업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영국 에든버러나 프랑스 아비뇽 같은 도시는 도시 전체에서 펼쳐지는 공연예술 축제로 유명합니다. 부산도 올해 이런 축제를 열어 직접 공연 유통까지 연결하는 모델을 시도하는데요.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76회째인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은 크고 작은 공연을 묶은 축제 20여 개가 한꺼번에 열립니다. 4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데 선보인 공연들은 전 세계로 유통됩니다. 에든버러 같은 축제가 올 10월 부산에서도 열립니다. 코미디부터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증된 공연을 유통시킬 공연예술 아트마켓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민회관을 중심으로 서면, 센텀 등 전역에서 100여 개 공연을 마련합니다. 39개의 100명의 명의 산업관계자와 예술단체 2명, 또 관광객 1만 명 목표를 하고 있는데 산업관계자 중에서는 이미 에든버러 프린지 총감독이라든지 캐나다 시나르, 아비뇽, 호주 등의 대표적인 대표자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연도 판매하고 관광객도 끌어들이면서 도시 브랜드도 높이는 일석삼조를 기대합니다. 부산 곳곳에 좋은 공연장들이 많이 생기고 여기에 우리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국 나아가서는 세계의 좋은 공연들이 속속 들어와서 공연을 한다면 그게 관광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년 5월 부산에서 열리는 K아트 페스티벌과 합쳐 규모도 키울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은 물론 서울에서 선점하고 있는 아시아 아트 마켓을 과연 후발주자인 부산이 얼마나 빼앗아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또 팔릴 만한 공연만 지원하지는 않을지, 척박한 부산의 토양에서 제대로 성장할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비슷한 시기 부산국제영화제와 시너지를 노리는 등 다양한 보관을 내놔 공연예술 마켓으로서 부산의 꿈이 얼마나 현실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유치장에 수감된 살인 미수 피의자에게 특별 면회를 시켜준 혐의로 부산 해운대경찰서 경정급 간부가 대기 발령된 가운데 부산 경남 경무관 2명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운대경찰서장인 A 경무관은 경남경찰청 B 경무관으로부터 면회 요청이 와 절차에 맞게 면회를 시켜주라고 지시했고 담당 간부 연락처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7일 경남 합천의 한 공사장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산업재해로 숨진 20대 미얀마 노동자에 대한 장례식과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주 노동자 산재 노동자 장으로 열린 이번 추모제에는 민주노총 경남본부, 이주 노동자 단체 등 34개 단체가 연대했으며 오늘을 이주 노동자 생명안전의 날로 선포하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훈 신임 창원지검장이 취임했습니다. 대검 공안 1과장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을 거친 김 지검장은 취임식에서 정치적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산 해동구 출신으로 서울 북부지검장을 역임한 정영학 부산지검장도 같은 날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9월도 중순으로 향하고 있지만 한낮엔 더위가 여전합니다. 내일도 낮 기온 30도 선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덥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 오후에 경남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 들어있는데요. 예상 강수량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남 내륙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은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18도에서 22도 선 예상이 되는데요.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은 30도, 거제와 통영은 29도, 밀양은 31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30도, 김해와 양산은 31도로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맑은 하늘 보기가 어렵겠는데요. 한낮 기온도 서서히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